뭐 대선 정부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박지원 국정원장 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뭐. 정치계에서 완전히 이제 떠나나 했더니 지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국정원장으로 다시 살아났는데 요즘에도 또 간첩을 느닷없이 잡아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맞지 않게 또 최근에 분위기도 맞지 않게 해가지고 연일 그것을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대서특필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간첩 잡는 것은 그쪽에서 정보라든가 어떤 자료를 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국정원에 뭐 전화해갖고 취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분은 언론에 단 하루라도 이렇게 자기 이름 안 나오면 못 견딜 정도로 언론 중독이 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라고 했죠. 이 사람하고 또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오늘 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특정 보도를 했더라고요.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취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쉽지 않을 텐데 경찰에서도 쓱 흘린 것 같아서 경찰에 조금 올린 것 같죠? 수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호가 무슨 선동오징인가 뭐 그렇게 냉동된 오징어를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면서 큰 이익을 보겠다 해갖고 이런저런 사람들 김무성 형 뭐 어쩌고 해갖고 뭐 116억인가를 사기친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있는데 지금 이 가짜 수산업자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도 경찰 앞에 불려가갖고 할 수 없이 뭐 10시간인가 조사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그렇죠. 어떻게 나름대로 중수부장까지 하고 난리는 박영수가 경찰 앞에 개망신 끌려가서 10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박지원은 이게 구린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몇 가지 보니까 구린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뭐 그 킹크랩 무슨 아주 잘 먹었다. 이게 문자를 수산업자하고 문자로 수시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1월 아닙니까? 1월. 그때 이제 뭐 그 주소 좀 알려달라고 해갖고 주소를 보냈더만. 주소 또 친절하게 또 알려줬더라고요. 여의도 몇 동 몇 호까지. 선물 보내라는 얘기죠. 여의도 63빌딩 앞에 있는 그 시형 아파트인가? 그 시범 아파트 거기 살지 않습니까? 옛날에 취재한다고 그거 집 번질나게 드나들었습니다. 가서 아침밥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이제 킹크랩을 보냈는지 고마워 손자가 킹크랩 다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그러니까 주소를 보내달라고 할 정도 같으면 그 이전에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겁니다. 여러 차례 만나고 우리 같은 사람도 뭐 우리 윤 대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언론 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뭐 과거에 추석이라든가 명절 때 선물 좀 보내면 주소 보내달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아는 사람 같으면 모르지만 좀 이상한 사람 같으면은 아유 뭐 저 받은 걸 넣어야죠. 뭐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냥 안 보내도 고맙습니다 하고 맞는데 이 주소 보내줬다는 것은 킹크랩 잘 얻어먹은 거죠. 그 사이에도 뭐 여러 차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 이거 다 김영란법 위반이죠. 그리고 또 하나 걸리는 게 저 총선 직전에 작년 총선 직전에 문자로 지역구 목포 출마했었잖아요.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연락해. 그런데 선거 때 지역구에 가는 것은 왜 갑니까? 얼굴 보러 갑니까? 들고 가죠, 들고. 그거 아니면 갈 일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돌아가신 성완종 영랑교 회장 그때도 그 뭐 바카스병에다가 뭐 3천만 원인가 넣었다고 그래서 그때 충남도지사 하던 그 누구죠? 이완 뭔가 이완구 전 총리 그때 그 양반 그 기타 500에 그게 뭐 3천만 원이 들어간다면서요. 무죄는 받았죠. 무죄. 기업인들이 일단 총선 캠프에 찾아간다는 건 일단은 들고 가는 겁니다. 그냥 인사차 왔습니다 하고서 그냥 갔다. 그럼 뒤통수에다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저놈 자식 우리 바쁜데 왔다고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지역구에 가서 후보를 만나는 것은 그냥 인사차 만나러 얼굴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지인들이 출마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뭐 우리야 많이는 안 갖고 가지만 그래도 어떻게 맨손으로 갑니까? 그렇죠. 그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가 아니죠. 총수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업들은 최소한도 몇천 원 갖고 가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이런 또 사기꾼이 갈 때는 뭐 당연히 바카스병 아니면 비타오백 병을 들고 갔다고 봐야죠. 전에 근데 이낙연 대표는 선거 때 저 복학기만 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임대료만 옵티머스에서 그 돈만은 수조 원을 가지고 사기친 거기서 복학이면 임대료 그것만 주었다니 참 깨끗하신 분이에요. 정말 깨끗하신 분. 비타오백에 3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단위는 아마 훨씬 클 겁니다. 몇 억일 수도 있고 몇십억일 수도 있고 옛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위가 훨씬 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2월엔 그 문자 보면은 이규용 체육회장,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절친이다. 필요하면 연락하라. 이 박양우 문화부 체육부 장관은 박지원이가 그 문화부 장관할 때 대변인이었어요. 뭐 절친이 아니고 그 꼬복입니다. 저희들 뭐 과거 언론사에 있을 때 이 박양우 대변인이 맨날 뭐 박지원 무슨 행사에 있으면 와서 이렇게 수발 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사기꾼한테 이용당한 거죠. 그러니까 연락을 하건데 연락을 안 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당연히 그때 연락해서 길거리 농구협회인가 회장을 할 때 아닙니까? 다 이용해서 사기치는데 다 동원한 거죠. 그럼요, 다 동원합니다. 지금 옵티머스에서도 관계된 사람들 왜 고문들 이번에 그 무죄로 다 그냥 무혐의로 끝났는데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범죄입니다. 이 사기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도 전에 언론에 이제 또 정편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오라갑니다. 그때 많이 나갈 때. 그러면 가서 소개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뭐 패널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런 사람까지 이렇게 이런 모임에 왔구나. 근데 그 사람 그걸 가지고 우려 먹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그냥 써먹어요. 같이 사진 찍고 뭐 다 우려 먹는 거죠. 가면 또 한마디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서 좋은 얘기하고 뭐 참 이렇게 띄워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꼭 선거 그런 거 아니라도 무슨 행사라든가 집회라든가 뭐 그런데 가면은 이철 그 VIK 그것도 다 그거 아니겠어요? 다단계 판매. 유시민이니 뭐 다 그 사람들 한통속이 돼서 이용해 먹은 거죠. 근데 박지원 국정원장은 지난해 4월까지 이렇게 나온 것만 하더라도 국정원장이 돼서도 계속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4월 19일 총선이고 지금 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까지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난번에 언론 보도가 나니까 특별히 뭐 기억나는 그런 그 뭐 선물 받은 것 같지는 않고 동료 의원이 소개를 해서 한 번인가 만났는데 그 이후에는 전혀 만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김태우의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치인들 말, 뭐 지금은 국정원장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재벌은 개못 준다는 말 있잖아요. 박지원만 해도 그동안은 뇌물 사건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요. 재판도 많이 받고 뭐 거의 정치권에서 공공연히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데 자꾸 연루된다는 게 본인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제 벌써 70대 중반 아니에요? 평생을 뇌물하고 연루돼서 사는 건가요? 그리고 국정원장 가짜 수산업자 딱 보면 모릅니까? 그렇죠. 나이가 한 40 안팎의 아주 젊은 친구고 그 들어보면은 식사도 하고 그랬으면은 그 뻔히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들어보면 이 친구가 형편없구나 그런 거 알 텐데 그 사람하고 여러 차례 지금 교제를 가진 거 아닙니까? 선거 자금 뭐 킹클럽에 받고 먹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이 도덕성이 참 이게 더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김영란법 이후에도 옛날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구나. 오히려 규모가 더 은밀해지고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한다는데 네. 과연 국정원장을 수사를 하겠습니까? 하는 척 하는 거죠. 하는 척도 못할 것 하는 같은데. 척도 못 하는 거죠. 예. 이런 또 고위공직자는 공수처가 수사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공수처도 현지 국정원장을 감히 건들겠어요? 예, 교육감 정도나 좀 어떻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라고. 그렇지. 예, 국정원장이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마 박지원이가 간첩 저렇게 수사 결과 발표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뭐 2024년에 간첩 수사가 이제 경찰로 넘어가거든요. 그 전에 이제 국정원에서 계속 간첩 수사는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했을 수도 있는데 박지원이가 자기한테 몰려오는 그 수사 뭐 이런 눈총을 의식해서 자기가 먼저 터트린 걸 수도 있죠. 뭐 언론 보도를 보면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네. 않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박지원 국정원장은 또 본받을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정말 부지런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옛날에 과거에도 지금은 이제 국정원장이지만 정치인일 경우에는 네. 어떤 사람이 보내도 문자를 보내든 뭘 하든 반드시 바로 답을 줍니다. 네. 보통 사람들은 조금만 높아지면은 전화도 안 받아요. 그렇죠. 문자 보내도 그냥 씹어버리는데 그렇죠.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건 배울 만하죠. 그리고 옛날에 DJ 모실 때도 아침에 일찍 뉴스 신문 다 챙겨가지고 그렇게 새벽에 보고했다는 전날 거 술 아니에요? 마시고 언론들과 뭐 이런 네. 관계를 하고 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 신문 다 보고 6시면은 DJ 집에 가서 딱 들이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도로. 거는 뛰어난데 너무 이 처신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 한때는 문재인을 아침마다 씹는다 그래서 문모닝이라고 하다가 언제는 그렇게 딸랑이가 돼가지고 또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문센키로 바뀌면서 네, 국정원장 딱 먹는 거 딱 아닙니까? 한 자리 차지하는 거 보면 언제든지 하여튼 윗사람 지향적이죠. 예. 저런 사람들이 몇 있어요. 옛날에 총리 하던 사람도 한 사람 제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공직하다가 잠깐 쉬면은 광화문에 사무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늘 청와대 동태 살펴요. 그러다가 신문에 무슨 자리에 하마평이 누구누구 나면은 신문사에 전화 옵니다. 하마평이 왜 내 이름이 없냐고. 예? 하마평에 좀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 총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특히 그런 사람들은 언론과 관계를 아주 돈독히 네. 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미디어에 언론에 나오게 하고 또 청와대라든가 권력자가 관심을 가질 만한 얘기들을 해서 언론에 반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권력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용비의 청가를 불러주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뭐 또 아보는 사람 못 이겨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문제를 일으키는 게 이제 소신이 없고 그때그때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한미 FTA 할 때 모르는 척 한다든가. 또 광우병 파동 때 모르는 척 한다든가 이런 거죠. 뭐 정권에 아부하느라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잘못된 건데 이게 박지원도 좀 보면은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도 네. 참 안 하는 거 없이 다 해먹고 이분이 총리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도 하고 싶어 하죠. 지난번 4.15 총선에서 당선됐으면 아마 국회의장이 됐을 겁니다. 본인은 국회의장을 하던가 총리를 정치인으로서 국회의장으로서 마무리를 하겠다. 근데 국회의장이 안 되면서 총리를 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내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또 총리를 시키려니 남북 관계 때문에 박지원을 시킬 생각이 꿀떡 같았었죠. 근데 아무래도 여론상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냥 국정원장을 맡아갖고 지금
뒤에서 해라. 전면에서 하지 말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